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나는 언제나 천국이 어떤 종류의 도서관이라고 상상해왔다. 아르헨티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말입니다. 도서관을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경이로운 공간으로 비유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책과 문화와 배움이 있는 공간, 보물창고와 같은 도서관에서 한 가지씩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의 팟지입니다. 바람은 아직도 차갑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 북팟은 설 연휴 한 주 쉬고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팟은요, 매 회마다 한 코너씩 돌아가면서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지난해 동화생각에 이어 오늘은 4가지 사물과 함께 온전한 책 읽기 여정을 떠나는 사물놀이 리딩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백발의 머리를 곱게 묶으시고 예쁜 미소를 띄우시는 박연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책과 함께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왔고요. 네. 그래서 전방향 독서법, 네네. 또 북 레시피 닥터, 네. 또 4가지 물건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 이런 식으로 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향 독서법이라는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독서법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전방향 독서법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전방향 독서법 하면 뒤에 법이 붙었기 때문에 되게 딱딱해 보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저는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아트거든요. 법이 영어로 아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트라고요? 저는 아트라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아마 80년대 초반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에리 프롬. 네네, 맞습니다. 그 네. 책의 뒤에 사실은 기술이 테크닉이 아니라 네. 아트가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전방향 독서법 그러면 저는 알기 쉽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4가지 물건을 한번 뽑아봤어요. 4가지 물건이라 하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울 같은 책. 네. 두 번째는 방향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요. 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이게 바로 시계와 같은 책이죠. 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앉으면 편안함을 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쇼파와 같은 책. 네. 쉼을 통한 회복. 네네. 이러한 4가지 물건이 함께하는 독서법을 전방향 독서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건 바로 뭐냐면 이 4가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데만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쌓고,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해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생소하고 그렇지만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기존의 책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읽었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독서법들은 대부분 보면 네. 방법과 노하우와 기술을 위한 책 읽기 방법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전방향 독서법은 뭐냐면
정보에서 정서로 넘어가는. 정보에서 정서로. 네. 네. 그다음에 지식 추구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우리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독서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쌓을수록 네. 내가 참 책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읽기가 가장 온전한 책 읽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하나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물건 중에서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가져온 우리 실물이 있는데 4가지 물건 보이죠? 네. 예, 시계. 많은 사람들이 손목에 있는 게 시계인데 요즘에는 손목에 시계 있는 사람조차도 몇 시냐고 물어보면 뭘 보죠? 스마트폰 보시죠? 그렇죠. 네. 요즘에 시계는 다 뭐냐면은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 예, 예. 네. 그렇죠. 장식으로도 많이들 착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에 볼 자기계발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자기계발서를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물건 중에 처음으로 4가지 중에서 시계와 같은 책을 지금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시계는 어떤 책을 말하는 건가요? 보통 시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발입니다. 개발이요? 예, 개발이 특별히 자기 개발인데 지금 자기 개발서의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자기 더하기 개발인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네. 개발만 생각해요. 아, 예. 자기를 찾고 난 다음에 개발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기 개발서의 대표적인 책들이 4가지가 있어요. 자기 궁금하죠? 개발서가요? 네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계니까 시간 관리. 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 그렇죠. 재정 관리. 자, 세 번째는 우리 몸을 위한 관리니까 건강 관련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한 관리. 네. 이 4가지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계와 같은 책. 그러면 시계와 같은 책은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시계와 같은 책은 이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뭐냐면 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네. 보면 가장 좋은 책이에요. 방향이라 하면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배가 항해를 할 때 네. 방향이 없으면 어떤 방향에서도 불어오는 바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알 수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명언이 있는데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에서 책 읽기의 준비는 네. 방향을 정한 이후죠. 그러면 방향을 정한 이유라면요. 그 방향에 맞는 책만을 읽어야 하는 건가요? 자, 책 읽기는 여러분들 2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책과 내가 봐야 하는 책. 네. 근데 지금의 우리의 독서 상황 가운데 왜 삶의 변화가 없냐면 네. 원하는 책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원하는 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한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자기개발서는 뭐냐면 자기개발서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그래서 자기개발서임에도 불구하고 나침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네. 거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네. 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소파와 같은? 예. 네. 그래서 그런 4가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개발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계와 같은 책을 읽으려면 필요한 사람은 그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시계와 같은 책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습관은 이런 게 있어요. 필기도구가 없으면 저는 책 보기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내게 속삭임을 주는 어떤 본문 문장이 있어요. 네. 또 문장의 밑줄 치기. 밑줄치기. 그다음에 밑줄 친 이유를 쓰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저기 선생님, 반드시 시계와 같은 책은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제가 2002년도에 네. 작은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 가슴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이 소개하려고 하는 책을 만났어요. 네네. 이 책에서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궁금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될지 모르겠어요. 위험하다면 어떤 위험일지. 한번 기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무릇 가슴에 사무치는 바가 있으면 네. 떠나라. 욜로들이 벌어지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 본문을 보면서 네. 분명히 문장이었는데 저에게는 소리침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장을 접하고 저는 더 이상 그때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책이 사실은 뭐냐면 삶의 흔적이 있는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소개해주고 싶고요. 네. 제목이 뭘까요? 제목 궁금하죠? 네. 제목이 뭘까?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네. 작가분은 누구실까요? 작가볼까? 자기 변화 경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네. 제가 사실은 이 책 읽었을 때는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는데 네. 아마 4, 5년 중에 작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구본형 씨입니다. 그러면 구본영 선생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이 시계와 같은 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향 설정,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 시계와 같은 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계와 같은 책은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책을 읽게 되면 좀 흥미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때로는 책장을 넘기기가 힘든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험서 같은 종류라든지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책을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 순수한 어떤 책 읽기의 즐거움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는 책도 즐거운 책 읽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책 읽기를 아무리 싫어하는 아이도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와 관련된 책을 보거든요. 네. 정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보기에 딱딱하지만 방향을 정한 사람에게는 네. 그 어느 것보다 달콤한 좋은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네. 누군가가 뛰어가니까 이 책만 보면 뭘 할 수 있다. 이 책만 접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구호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빨리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가 이렇게 유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을 아무런 판단이나 그 목표 설정 없이 유행처럼 읽게 되는 거를 지금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자기계발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계와 같은 책을 잘 정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첨언하면 네. 사실은 시계에 중요한 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궁금하죠? 네, 시계의 짝이 뭘까요? 뭐냐면 왜 많은 경우에 그 옛날보다 시간도 전략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고 네. 굉장히 편리한 많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 사람들보다 깊이 있고 넓이가 좀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런 축적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시계에는 짝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네. 돋보기예요. 돋보기요. 왜 그럴까요? 전 노안이라서 돋보기를 쓰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자연 실습을 하고 네. 실험을 하는데 네. 검은 종이를 돋보기를 가까이 대면 네. 선택과 집중해서 초점이 맞아지면 활활 타올라요.
아, 그런 의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네.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네.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아,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자기계발서를 읽는 방법이다. 네. 그렇게 이해 잘했나요, 저?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요, 그 선생님께서 시계와 같은 책도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첫 코너여서 어떠셨는지 좀 소감도 궁금해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사람들 대중을 앞에 눈마주하면서 보면서 강의하다 네. 이렇게 대중이 없는 가운데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네네. 아마 처음이니까 이렇지만 좀 횟수가 좀 늘어나면 네, 당연하겠죠?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이 강조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책을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온전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책 읽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께서 오늘은 시계에 관련된 책 읽기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가지고, 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재미있는 책 읽기를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식 선생님과 함께 사물놀이 리딩의 첫 번째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박연식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회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한 권의 책으로 읽어주는 사람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책을 들고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 함께합니다.